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경신 교수님 모시고 국정원 댓글요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좀, 제목 제가 안 붙였어요. 아, 네. 그렇구나. 조금 네, 약간 네. 비하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지금 댓글을 네, 달았는지도 모르고, 네, 네. 그리고 뭐 그냥 찬반 표시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오늘의 지금 유머에서. 밝혀진 건 네, 그건데,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댓글을 실제로 달았다면 지금 영구 미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 없어져 갖고 예, 이미. 예. 그래서 사실 이 국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할 게 아니라 네.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다 들어보셨어요? 어, 어떤 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아, 건지. 제1 뭐, 예, 시나리오는 그 여인이 그냥 얼마든지 혼자서 그 뭐 정치 사이트나 등 보고 댓글 달고 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 우리도 하잖아요. 개인도 할 수 있죠. 개인도 예, 예. 개인도 할 그것을 수 갖고 침소봉대했다. 민주당이 음, 제보자가 침소했다.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하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여성이 실제로 뭐 요리라든가 이런 쪽에 추천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 요즘 하도 정치권에 시나리오가 많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운영을 해갖고 그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그 뭐 댓글 작업을 시도했다.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원래 국정원과 이명박 대통령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 터뜨린 거다. 안철수를 처음에 지원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단일화 이후에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을 지원을 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보면 그 문재인 후보한테 좋은 내용들이다. 이유는 그 여성이 뭐 호남 출신이고 익산 출신이고 또 대학도 그쪽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네.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오히려 그 천지개벽할 내용이 나올 거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같이 돌아요. 지금 시나리오 스케일이 뭐 지금 이 네. 위키트리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를 지금 엄청난 이게 트위터에 스케일을 트위터에 도는 거예요. 그래요. 트위터에. 예, 예. 네. 뭐 다 가능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제 상상력이 아닙니다. 트위터에 다 도는 거예요. 다 가능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영구히 놓친 게 아닌가. 그리고 영구히 놓친 데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네.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어떤 시나리오? 민주당이 네. 그 실제로 심리정보국인가 심리정보단이라는 그 조직이 있어서 국정원 내에. 국정원 내에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존재하는 건 네, 이미 네, 기정사실이고요. 네. 대북 근데 관계, 대북을 그쵸. 교란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 예. 거죠. 북한. 근데 그 심리정보 부서가 대북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내 여론 작업을 한다는 네. 거는 작년 말부터 이미 그 알려져 있었다고 네, 해요. 네, 네. 민주당 내에서. 네. 근데 인터넷에 올라가서 실제로 무슨 글을 올리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글이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도 별 대응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제보가 이제 대선 근처 들어와서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게 그 여론 작업 중에 하나가 선거 개입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남 네. 대남 국내 작업 중에 정치 파트에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제보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정원 측에 누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 제보가 내부 있었다. 제보자가 있죠. 네. 예, 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죠. 예, 그리고 근데 검찰 사람은- 수사 이전에 왜 그 민주당이 그 증거와 그걸 제시하지 않나요? 아니 그 내부 제보한 것은 우선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 아니 무슨 근데 물증을 제시할 수는 없고 그냥 내부 제보한 내용은 뭐 오마이뉴스 기사로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내부 제보는 저 직원이 그 여직원이 그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까지 이제 제보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추적을 했겠죠. 추적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주당이 그걸 알았을 때 그 여성 집에 찾아 들어가서 문을 붙들고 열어달라고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냐면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여직원 집을 알기 위해서 뭐 일주일인가 뭐 미행을 하고 그쵸. 뭐 차를 들이박아서 예. 호수를 알아내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인지까지만 이제 확인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인지까지 확인이 되면 뭘 했었어야 되냐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선거 개입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에 활동을 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뭘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 민주당에서 저렇게 선거 개입 주장을 하려면 뭐 댓글이라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입력하는 거 국정원 직원이 입력하는 옆에서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글 올릴 때 국정원 직원이 이 표가 나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이제 결국에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직원이 어떤 글을 올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네. 했었던 시도는 순수하게 옳은 시도였는데 근데 문제는 틀렸다. 네,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통신사실 확인자로 경찰에 제보를 하고 경찰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청구할 것을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뭐냐면 네,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전화기가 있으면 내 전화번호에서 어떤 전화기와 연결이 됐었는지 아니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누구한테 게 전화했는지 저럴 목록이 때는 거 쭉 아니에요. 나오는. 그 경찰 측 주장으로는 뭐냐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일반 개인의 통신 자료를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 없는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민주당에서 만약에 우리 교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박경신 교수님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걸었던 모든 번호들 취득하거나 또는 제 컴퓨터에서 방문했던 웹페이지들 다 취득하는 거, 그걸 이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달라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게 1년에 3천만 건을 해요. 아 진짜요? 예. 그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 검찰, 수사기관이 이 법원에 청구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가 1년에 3천만 건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준이 낮냐는 거죠. 아니 3천만 명이 다 범죄 혐의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럼 검찰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모든 법원 허가는 아마 경찰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청구는. 그렇지만 어떤 개인을 놓고 그 사람의 통신 그거를 확인을 해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소명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 못한다 이거는 이제 말은 안 되고 왜냐하면은 범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그래서 만약에 취득했다 하면 그래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실은 뭘 했어야 되냐면은 그 방이 어딘지 알았으면 그 방에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KT면 KT, SK텔레콤, SK텔레콤 뭐 어떤 업체를 딱 특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저 방에서 저 방에 들어가는 IP가 뭐고 그 IP에서 그 방문한 URL들, 사이트들이 뭔지 그거는 이제 1년에 3천만 건이니까 아니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그렇게 짙게 입증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트 방문한 거 알면 그걸로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그 페이지가 나오니까 그 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댓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누가 올린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에.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디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방에서 그 방에서 나온 그 댓글인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그 대치 상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치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었고. 근데 민주당은 왜 지금 교수님 같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거기 가서 막 그 여성을 24시간인가 이상 감금해놨지 않았습니까? 뭐 감금한 건 아니고 이제 들어가겠다고 한 거죠. 들어가려고 한 거고 안 열어준 거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 여직원이 난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집에 근데 다 그 남겨두고. 여직원이 119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살려달라고. 바깥에 남자들이 있어서 자기 위협을 느낀다. 살려달라고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 근데 그건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경찰도 와 안에 있었고. 방도 네.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음. 그게 오마이뉴스에도 나왔는데 처음엔 들어와라 했더니 그 나머지 경찰이나 이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그 여성이 쓰는 그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있을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 봐야 뭐 민주당 직원이 직접 컴퓨터를 뭐 까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디스크 안에는 컴퓨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거든요. 네, 그 디스크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그 자기 핸드폰으로 안에 방을 찍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 방 안에 이것뿐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이 119에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는 잘한 일이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문제 입력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그거에서 이제 아이디를 추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정말 급했던 거는 그 컴퓨터가 방문했던 페이지를 빨리 확보해서 그 페이지에 가서 이제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였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그 인터넷 업체에 청구하는 거였지 그 여성한테서 뭐 받을 거는 없었다는. 네. 그러면 이제 유는 3차 TV 토론 끝난 날 두 후보가 그날 밤에 갑자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댓글은 없었지만 찬반 표시는 했다. 뭐 99번인가 뭐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이제 토론 중에 그러니까 토론 끝나자마자 거의 이 상태로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정말 이 경찰들로 사실 부끄러워하고 있는 선거 개입이고 그건 명백하게. 네. 근데 이제 경찰 측 주장으로는 그 직후에 바로 발표 안 했으면 또 밤을 새는 동안 경찰이 쿠킹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비난을 받을까봐 검사가 종료되자마자 즉각 발표했다. 또 하나 주장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그 아들을 폭행했을 적에도 긴급하게 밤에 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왜 이게 전후무한 일이라고 자꾸 비난을 하냐. 이게 경찰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를 아니 우선 제일 먼저 그걸 했었어야 돼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대치 상태에서도 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우선 안 하는 게 아주 큰 문제죠. 민주당에서 요청을 안 했나요? 했죠. 했는데 경찰이 계속 안 했죠. 계속 안 하고 계속 영장을 발부해서 컴퓨터를 자꾸 따오겠다라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영장을 발부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 얘기한 거는 영장 받아서 컴퓨터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인터넷 업체에 보내가지고 그 컴퓨터가 방문한 페이지들을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지금 급박한 거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빨리 했으면 컴퓨터를 뜯어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댓글도 확인이 되나요? 댓글 확인되죠. 근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40시간 동안 대치된 기간 동안 다 지웠을 거 아니냐. 댓글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댓글 댓글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기가 올린 댓글은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 온 다른 사람의 댓글은 자기가 블로그 운영자니까 뭐 지울 수 있고. 그래요? 어떻게 지워요? 그냥 가서 지운다고 합니다. 자기가 올린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은 열흘 전에 달았어요. 그럼 지금 그걸 어떻게 찾아서 지워요? 댓글 찾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우선 40시간 정도 되면 뭐 충분한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아이디가 있으면 뭐 그 아이디로 뭐 검색을 해보면 구글 검색 같은 걸 해보면은 뭐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나중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지웠겠죠. 지우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지운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버에는 이제 남아있게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버에서는 그 정보가 아예 그 디스크에서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의 헤더라고 하는데 그 정보의 예를 들어서 제목 같은 것만 이제 날아가요. 그래서 이쪽 컴퓨터상으로 이용자 측에서는 찾아도 찾지를 못하게. 근데 정보 자체는 살아 있어. 정보 내용은 디스크에 계속 남아 있는데. 그걸 지금 경찰이 찾지를 못 찾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한 게 뭐냐면 우선 통사 확인 자료를 청구를 했으면은 쉽게 했을 걸 이제 그 기회 놓쳤어요. 그 기회 놓쳤는데 나중에 이제 디스크를 확보를 해서 네. 뭐 템포럴 인터넷 파일 같은 거 뒤져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없겠구나. 아이디하고 뭐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속한 사이트. 그거를 이제 16개 아이디를 이제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한 이틀 만에 했다고요. 네, 디스크 받아서.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구글링을 그때 한 거죠. 네. 그 구글링은 뭔가요? 그냥 구글에 검색.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죠. 근데 검색 엔진. 네이버랑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한 게 뭐 그거 찬반 표시만 했다는 말이에요. 네, 찬성 반대만 찾았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근데 댓글을 제 얘기는 지웠을 거다 이렇게 댓글을 의심하시는 거. 아니 모르죠. 댓글이 있었다면 그게 지금 경찰의 잘못으로 없어져 버려 가지고 네. 지금 영구 미자가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지금 경찰은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국정원은 좀 그 비밀 업무도 있고 해서 전부 다 밝힐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댓글은 없었고 한 90여 건의 찬반 표시만 있었는데 그것은 100며칠 동안 이루어진 거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국민이 판단해봐라. 이것이 과연 선거 개입인지. 그리고 더 많은 그 찬반 표시는 뭐 패션이라든가 요리 쪽에 훨씬 더 많았다. 이것이 국정원이 지금까지 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인을 한번 더 벌렸었죠. 그런데 지금 뭐 별게 그 후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은. 네.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수님은 댓글이 있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까지 발표를 지금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그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의혹이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통신사 확인 자료 했었어야 했는데 그 기회 놓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디 찾았으면은 그 아이디하고 어느 사이트 접속했는지 찾았으면 이제 그 회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글을 지웠어도 그 글의 내용은 지금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서버 압수수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서버 압수를 안 했나요? 제 말씀은 서버 압수수색을 그때 곧바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 압수수색을 언제 했어요? 그때 다 들고 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서버는 이제 회사에 있는 걸 말하는 거. 들고 갔다는 건 이제 그 컴퓨터. 그 직원 컴퓨터 들고 간 거. 직원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찾아낸 건 이제 아이디하고 뭐. 서버는 그러면은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컴퓨터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서버는 회사들에 있는 거죠. 그 직원이 접속했던 포털 사이트의 서버. 네. 포털이든 뭐가 됐든 거기를 다 압수했었어야 된다. 그 서버를 이제 압수색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글이 근데 그게 있었다면 저기는 어떻게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예컨대 우리가 국정원에서 네이버 같은데 뭐 60-70명 한때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60-70명의 그 상주 하는 직원을 두고 개인의 그 컴퓨터 내역 그 전부 다 그 영장 없이 서버 수색을 했었다. 그래서 한때 이것이 그 개인의 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굉장히 네이버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비난 받아야 되겠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은 계속 영장을 받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증거주의 원칙,
무죄 추정이 영장주의, 영장주의. 그 영장을 근데 받으려면 여기에 요건을 맞게 민주당이 안 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네. 영장을 청구하려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범죄의 개연성,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그 지금 압수수색 대상되는 거기 또는 그 물건 안에 이제 관련 증거가 있을 개연성, 이제 두어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보된 내용을 보시면 매우 구체적이고, 네. 그리고 물론 익명 제보죠. 네. 익명 제보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거짓말이기는 참 어렵다. 내지는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도 하여간 그 알고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가 벌어졌다면은 범죄가 벌어졌는지 안 벌어져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위에 있었다. 즉 이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내부 고발자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그걸로 영장 청구가 충분히 근데 가능했죠.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께서 그건 민주당이 실수였었다. 당에 수도 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사람들이 내가 그걸 시켰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데 난 아니다. 오히려 당에서 그것을 문제 삼을 때 난 말렸다. 불확실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시책이다. 아니 근데 제보 중에 어떤 것들은 보면 아주 자세해요. 자세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적으로 사실들이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다 이것까지 제보를 하진 않지만 국정원에 어떤 부서가 있고 처음에는 국정원에 그런 부서가 있고 한 70여 명씩 한 부서에 그렇죠. 70여 명씩 3개의 팀이 운영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직원 하나뿐이 없었어요. 아니 그건 그 방에 그 여직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뭐 딴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머지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국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되죠.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제보를 보면 이제 익명 제보라고 해서 익명 제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영장 발부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익명 제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이라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또는 최소한 범죄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근데 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그건 민주당의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새누리당 쪽의 대변인들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당에도 수도 없이 하루에 뭐 엄청나게 제보가 들어온다. 그렇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제보에 그 부분적인 주변 사실들이 검증이 되면 그 제보는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제 미국 판례 얘기입니다만 어차피 영장주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마약 거래를 한다라는 제보를 하는데 실제로 마약 거래 근데 익명 제보예요. 그렇죠. 익명 제보인데 제보의 내용이 그 구체적이고 예를 들어서 몇 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오렌지 모자를 쓰고 어떤 코너에 서 있을 거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보를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가보죠. 그걸 이제 경찰이 가서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러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마약 거래 하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대신 주변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면 이 제보는 믿을 만하다. 요거는 영장 발부할 만하다. 뭐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국정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여직원이 뭐 어디쯤 살 거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나가서 그 국정원 출근하고 왔다가 계속 집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사실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실에 대한 제보가 실제와 일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했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진짜로 제가 이 사건을 저는 사실 안 믿는 편이에요. 왜 안 믿느냐면 이유가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정권이 수도 없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밀스러운 선거와 개입된 일을 국정원장이라고 해도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위키트리만 해도 제가 특정인을 음해하는 일을 우리 직원을 못 시켜요. 그렇게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국정원이 수도 없이 정권이 바뀌면서 직원들도 수도 없이 바뀌고 사실은 국정원에 누가 뇌패는지 피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일을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여직원 말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었던 대로 70명이 세 팀으로 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쳐요. 그럼 210명이 한 건데 210명이 댓글 다르면 대선 결과가 달라져요? 아니 뭐 그러기에는 너무나 좀 조접스럽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주장이 뭐 그것 때문에 대선에 영향받았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네.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국정원장이면 야 그래 꼭 박근혜를 붙여야지 되고 문재인을 떨어뜨려야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니네들 댓글 작업해. 아니 이번 논란은 대선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번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전혀 관계없는 일. 중요한 거는 네. 국정원이란 조직이 정치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국정원법 조문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치 관여 금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조항이 있고 네. 거기에 보면 그거 위반하면은 당연하죠. 그 징역 5년까지. 네. 예. 국정원장도 사실 물러나죠. 만약 진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데 국정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지금 제보들이 지금 있었고 그 제보의 주변 사실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게 대북 심리전 어쩌고 저쩌고 부서내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주장.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을 하는데 왜 대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 왜 저한테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직원 주장은 네. 그 국정원의 비밀스러운 업무는 밝힐 수가 없고 본인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수도 없이 근데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풀타임 직원인데 2시간 출근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박혀 있어요. 아니 그 대북 심리전 했다면서요. 그 원래 주 업무는 그건데. 아니 그러니까 대북 심리전에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이제 어떻게 대북 그런 생각이 심리전이 있으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국정원이니까 더 팔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북 심리전 뭘 하고 있는지 밝힐 수가 없고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경찰은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찰이 지금 뭔가 경찰의 직무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국가안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법으로 정해져. 국정원 예산도 제 말씀 좀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금 정확하게 근데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범죄를 위해서 이용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깔 수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법으로 어떤 거는 그 이 비밀 계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국정원의 활동에 범죄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이런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다른 거라고, 그리고 국가안보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국가안보에는 이 국정원이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그 범죄가 저질러졌다라는 이제 그 개연성이 있으면 당연히 영장 청구해서 국정원의 활동도 경찰은 까볼 수 있어요. 실제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영장 청구라는 게 아까 영성주의라는 게요. 네, 저 사람이 지가 훔쳐갔다라는 의심만 갖고 저 사람 조사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는 이제 그런 제보가 있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보고 댓글 하나를 또 내놔라. 아니 댓글을 어떻게 찾아요? 그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저는 왜 이 얘기를 꼬치꼬치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번 국정원녀 댓글 사건이 저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거꾸로?
아니 어떤 식으로 미쳤냐면 그것을 믿는 쪽은 민주당을 찍었을 테고 오히려 그것이 저는 역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헛발질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여직원을 거기다 어린 여자애를 그렇게 가다 놓고 차로 들이받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날 3차 TV 토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개인에 굉장히 호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권 변호사고 굉장히 생긴 것도 날쌔게 생기고 좀 약간 식물성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들은 식물성인 느낌의 남자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초식남 같은. 네. 그런데 3차 TV 토론일 때 막 박근혜 대표한테 막 야단치고 피의자 여성의 피의자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막 이러고 그리고 그 피의자입니다. 막 이러고 그 여자는 이러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박근혜 대표한테 지금 선거 개입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가 제가 막연히 느꼈던 문재인의 인권 변호사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달랐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정희 쇼크 이후에 문재인에 대해서 또 놀랐다. 친노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저런 그 막말을 할 수가 있냐. 그거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괜찮았었어요. 굉장히 초신남 같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니 뭐 선거 얘기 자꾸 저한테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 우선 그 토론 3차 토론 제가 안 봤고요. 네. 네, 그리고 아니 거꾸로 이 논란이 뭐 영향을 줬든 안 줬든 저는 이 대선을 지금 넘어서는 과제는 그러니까 사정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경찰, 감사원. 네. 권한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상호 견제하라는 거고. 그쵸. 경찰도 자꾸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도 검찰을 견제하고 싶은데 자꾸 검찰에선 자기들은 의사고 너희들은 간호원이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 나오면서 자꾸 검찰에 이제 자기들을 복속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려면 실제로 사정기관이 다른 사정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경찰이 이번에도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 청구 못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아니 국정원에 영장 청구를 못한 게 아니라 그 여성에 대해서 못한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영장주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건 그건 이제 말이 안 돼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제보가 최소한 신뢰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뢰성도 100%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50% 60% 뭐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경찰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청구할 근거가 충분히 됐다고 보는 거죠. 됐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민주당이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식적으로 서식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남의 여자 혼자 샀는데 가갖고 그렇게 막 그 문재인 TV까지 들고 가서 경찰 기자까지 폭행을 해가면서 저는 정말 웃기는 게 이거였어요. 박영선 전 최고위원 그분이 다선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그 앞에 갖고 쭉 죽치고 앉아갖고 농성을 하듯이 그런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그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정말 느꼈어요. 아니 선거 끝났는데 민주당 욕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그게 뭐예요? 저는 거꾸로 이 사건을 저는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여직원을 그렇게 들고 가갖고 거기에 뭐 이쪽에 최고위원이 뭐 이정현 이런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갖고 쭉 그러고 있었으면 진짜 그것도 웃겼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범죄 제보가 있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경찰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당장 제보 있자마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취득했으면은 거기서 댓글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컴퓨터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 컴퓨터를 들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려고 거기 있었던 거지. 네. 그 직원만 나오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막았겠어요. 근데 이게 또 남녀 간의 시각 차이도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나 나가겠다. 그래 그럼 나가라 그렇게 했겠죠. 대신 컴퓨터는 그대로 돌아.
왜? 경찰이 와서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할 거니까. 그 경찰이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압수수색 갔는데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지금 하던 일 다 멈추시고. 예, 예. 이거 증거 인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장을 빨리 받아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정말 중요한, 정말 빨리 해서 통지사 확인 자료 취득하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안 할 이유가 정말 없었어요. 1년에 3천만 건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통지사 확인 자료 취득 당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천만 건에 한 건 더한 지금 국정원 그 직원, 제보가 있는 국정원 직원, 그 한 사람 통지사 확인 자료 취득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라도 취득해서 거기서 아이디 찾아서, 아이디 찾으면은 어떤 회사 접속했는지 아니까 그 회사 서버 압수수색이라도 나중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버틴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 거죠. 선회. 경찰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저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장이 정말 잘못한 거였었다. 그럼 국정원장 물러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새누리당과 함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저는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회 물련 사건이기 때문에. 당선인하고는 관련은 없겠죠. 네. 역으로 또 만약에 민주당이 전혀 상관없이 진짜 근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했었다면 그것도 전 민주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가 있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제보가 있어서 한 거니까. 그리고 당선인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그 루머가 돌아요. 불신이. 예를 들자면 오늘도 22만 명이 아고라에 부정투표 그 청원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지 민주당 국회의원도 정청래 뭐 이석현 의원 다 달려들어서 재검표하자 그러고 이정희 전 후보까지도 나서서 오늘 재검표하자고 나섰어요. 그리고 뭐 서울에 200만 표 무효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가 얼마나 국민들을 진짜 황당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이런 주장이? 뭐 그건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근데 아마도 이제 논란의 핵심이 실제로 수검파면 뭐 뒤집어질 거다 아니다 뭐 그걸 떠나서, 법에는 이제 전자 투표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전자 투표 원래 생각한 게 뭐냐면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이제 뭐 단추 누르면 그러면 이제 검표도 무슨 종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네트워크에서 입력돼도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해보라고, 보궐선거 같은 실험적으로 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번에 개표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전자개표기 거기다 내서 넣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전자투표냐 아니냐,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전자투표라고 본다면 지금 원래 보궐선거 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했으니까 잘못한 거고, 또 원래 전자 개표라는 건 전자투표 한 거를 개표하는 걸 전자개표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투표한 거를 지금 전자 개표한 거예요. 그거 법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법대로 해라. 물론 이제 주로 민주당 측 진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법대로 해라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지금. 5년 전에요.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갖고 그때 재검표 40%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갖고 새누리당에서 사과 성명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는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한 거 전 잘못 없다고 봐요. 그래갖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하고 똑같아요 지금 주장이. 아니 저는 새누리당이에요. 한나라당에서 그때 그렇게 한 거. 그때 한나라. 저는 잘못 없다고 봐요. 의혹이 있으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국민적 불신의 코스트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거 안 함으로써 지불하는 코스트가 더 크죠. 그런가요? 그럼요. 지금 빨리 하고 지금 이렇게 막 들끓어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반성을 해라라고 뭐
입증을 한번 해 주는 게 저는 선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훨씬 좋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국정원 여직원이 제 딸이었었어요. 만약에 이제 여자들은 이제 그 비슷한 딸 있는 거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민주당이랑 다 고발해요. 전부 다. 이따위로 내 딸의 인권을 짓밟은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다 고발해요. 근데 제가 엄마예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걸 감금 상황이라고 이제 아니 그 게, 일주일을 미행해서 차를 들이박았다는 것부터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딸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전 절대로 못 참아요. 아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아니, 국정원 직원들은 뭐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들 미행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행은 그리고 미행은 불법이 아니에요. 우선 첫째. 그러니까 공공도로 돌아다니는 사람 따라가는 건 뭐 지나가다 예쁜 여성이 있으면은 혹시나 말이라도 걸어볼까. 그게 표창원 교수가 그 얘기 했잖아요. 8만 원만 내면 된다고. 8만 원이 뭐예요? 그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그냥 길거리에 가는 사람 따라가서 차 한잔 합시다. 이거 불법 아니잖아요. 그럼 미행은 불법이 아니고 딸이 있어요, 딸? 딸 있죠. 둘이나 있어요. 그러시구나.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국정원위원은 아무튼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이거는 꼭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역지사지 입장에 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가안보 생각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선거 공정한 선거만한 또 국가안보가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성을 감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현장 보존 위해서. 여성은 가도 되고 가고 싶으면 여성이 안 갔잖아요. 안 가고 계속 그 컴퓨터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경찰은 통신사 확인자료 취득도 안 해, 영장 청구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때 컴퓨터를 받아서 곧바로 이제 아이디 확인했으면 그때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서버 압수수색을. 서버에 글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때 압수수색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연초나 돼가지고 맞습니다.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했구나. 그때 포털 사이트들. 그렇죠. 그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보가 이제 점점 다른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그 정보가 덮어쓰기가 돼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영원히 없어져 버려요, 댓글이. 댓글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찬성 반대 기록은 왜 남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찬성 반대 뭔가 이제 다른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능이 남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국정원법이 보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면 선거에서 그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건데 댓글을 달았으면 의견이나 사실 유포라고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싫어요 좋아요 누르면은 그게 의견이나 사실 유포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지금 국정원법 위반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까지만 지금 딱 드러나니까 그런 의심이 든다. 너무 이제 그 국정원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국정원 측에 너무 편리한 정보만 지금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고민이 되네요. 왜요? 지금? 네. 왜 고민이 되냐면 진짜 이렇게 해서 너무나 우리 사회에 의혹들이 많이 그냥 없어지고 숨겨지고 갖춰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잖아요. 클리어를 빨리 해주세요 경찰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그 불신을 지금 간다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이번 선거에 그 51대 48로 갈려갖고 이 국민적 갈등도 큰데 이런 것들이 참 사회의 그 통합을 저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진 쪽에서는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긴 쪽에서도 깔끔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은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당선인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야죠.